30년 동안 함께한 형님과 단 하루 만에 인연을 끊는다면 믿어지십니까?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거창한 배신도 큰 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소주 몇 병 때문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술값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실 거예요. 성인 남성 10명 중 8명이 술값 문제로 친구나 선후배와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이 연락을 끊거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술자리 계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진짜 본성의 거울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30년 의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놈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놈이 있으시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놈은 당연하게 여기는 놈입니다. 강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박 대표는 30년 넘게 동창들과 정기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에도 후배들 챙기기로 유명했고 선배로서 늘 먼저 지갑을 열곤 했죠.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내요? 후배들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따르곤 했습니다. 박 대표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뭘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 생긴 고급 룸살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거기 1차로 10만 원이래. 어떠냐? 누군가 말하자 후배들이 하나둘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거긴 너무 비싸요. 저 이번 달 가두값도 못 갚았는데. 그냥 동네 호프집 가죠. 그런데 그때 한 후배가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왜? 어차피 박 형님이 낼 거잖아요. 거기 가요. 그 말 한마디에 박 대표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잔만 비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낸 술값은 기억도 안 남고 당연한 거였구나.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 있었나?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동안의 진심이 가볍게 취급됐다는 게 속상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호의였지만 반복되면 그 호의가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권리로 착각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만 커지는 관계에서 한 사람만 계속해서 지갑을 여는 구조는 결국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부터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도 있고 각자 사정도 다르니 앞으로는 더치페이 쓰자. 한 번만 용기 내면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둘째, 상대의 농담 속 기대를 가볍게 차단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같이 마시고만 싶다. 계산은 네가. 이런 유머 섞인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선은 그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이라도 당연하다는 기색을 보이는 놈에겐 다시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박 대표는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사는 거야. 이런 말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요즘엔 다 각자 내잖아. 우리도 그러자.
그날 이후 박 대표는 더 이상 속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놈들의 본심을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놈은 계산기 같은 놈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최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주변에서 정확한 사람, 계산 확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안주를 시켜도 늘 본인 목만 딱 계산했습니다. 나 맥주 3병 마셔서 15,000원. 너는 소주 1병에 안주 더 먹었으니까 22,000원. 그는 그렇게 한 원의 오차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렸고 친구들도 처음엔 철수는 진짜 깔끔해서 좋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감정을 피곤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나는 술 안 마셨으니까 음료수 값만 낼게. 나는 고기 2점밖에 안 먹었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석을 항상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회식에서 벌어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하나가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다가 말했습니다. 형년, 저 현금이 없네요. 계좌로 이체해드릴게요. 다른 선배는 웃으며 괜찮아, 내가 낼게 하며 넘어가려 했는데 철수 씨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너 지금 이 계좌에 정확히 28,500원이야? 수수료 빠지지 않게 보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후배는 당황했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철수랑 술 먹기 좀 피곤하다는 말이 친구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계산보다 사람이 먼저야. 한 번쯤은 그냥 괜찮다 해도 되지 않겠어?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모임에 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기버, 매처, 테이커. 철수 씨는 매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테이커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은 손해 안 보려는 마음이 컸고 그 정확함은 결국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차이는 그냥 넘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5,000원, 10,000원 차이로 관계가 어긋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둘째, 이번엔 내가 사고 다음엔 네가 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계산하는 문화가 오히려 관계엔 훨씬 더 좋습니다. 셋째, 친구가 곤란할 땐 계산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오래 남는 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철수 씨처럼 정확함을 좋은 성격이라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곁에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놈은 은근히 따지는 놈입니다. 25년 직장 동료였던 김 과장과 박 대리 이야기입니다. 김 과장은 함께 술자리를 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누가 계산할지 어떤 순서로 돈이 오갈지를 두고 항상 어떤 서열 같은 분위기를 만들곤 했죠. 술값을 낼 땐 아무 말 없이 당연하게 계산하던 김 과장이 다음번 만남에선 슬쩍 이런 말을 꺼냅니다. 그날은 내가 다 쌌잖아. 오늘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말 속엔 보상받고 싶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는 말합니다. 술 한 번 샀을 뿐인데 마치 내가 빚을 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뒤로 김 과장과 함께 술 마시는 게 편하지 않게 됐습니다. 언제 또 계산 이야기를 꺼낼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조정하려 들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움이 생겼다고 하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상호성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우위와 영향력을 돈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죠. 이런 놈들과 함께 있으면 술자리조차 마음 편히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언제 또 지난번에 내가 냈잖아 라는 말을 꺼낼지 모른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때문이죠. 결국 박 대리는 김 과장과의 술자리를 점점 피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계산하면서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술값을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술자리가 편안한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놈은 받기만 하는 놈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저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형님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함께했던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죠. 그 형님이 크게 아파 입원했을 때 저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싸가기도 했고 심지어 퇴근 후 밤 늦게까지 곁을 지켜준 적도 있었죠. 형님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저는 제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고 이번엔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도 앞두고 있었고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죠. 그 형님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저 사고 났어요. 아마 수술 들어갈지도 몰라요. 저는 위로 한마디 아니면 그냥 괜찮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어차피 뭐 병실에 가도 할 말 없잖아. 나중에 퇴원하면 술이나 한번 같이 마시자. 그 순간 저는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했던 마음들은 그 사람에겐 단지 하나의 사건이었구나. 그 마음이 들자 그동안 쌓였던 자잘한 서운함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정서적 비대칭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한쪽은 진심을 주며 관계를 쌓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그 진심을 거래나 의무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의 불균형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좋았던 기억이 상처로 남게 되죠. 저는 그날 이후 그 형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가 와도 가지 않았고 안부 인사도 그저 짧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의 의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의리든 우정이든 관계는 서로 기억해주는 온도에서 유지됩니다. 받기만 하는 놈은 그 온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따뜻했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놈이 있다면 그 관계에서 여러분은 지나치게 주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리는 결국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보다 서로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0년을 함께한 사이여도 그 안에 배려가 없고 당연함만 쌓이면 그 관계는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소한 술값, 작은 표현 하나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순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에게 받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행동에서 무너지고 작은 배려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